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 의원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20채를 산다든가 5채를 산다는 것은 나중에 재생사업에 많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투기 지역이라고 이렇게 비춰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손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도시 재생의 뜻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의 유세차를 함께 타겠습니다. 혹시 SBS 기사분도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SBS 그 팀 안 계세요? 안 오셨어요? 따로 확인은 안 됐는데. 네.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황심소의 시각을 해석해달라고. 사실 손혜원 사건에 대해서는 황상민 TV에서 시사로 벌써 나갔거든요. 지난번 생방송에 했어요. 그런데 생방송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연을 보내왔는데 재밌는 거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최근 태양건설과 태양건설이 모회사로 있는 SBS의 유착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네요. 목포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진행 중이고 손혜원 의원은 아파트 건설을 저지하고 근대문화지구를 만들려고 해왔다고 합니다. SBS는 끝까지 판다라는 계획에서 태양건설과 유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개발 사업 이권이 걸려있고 추진하는데 갑자기 오래된 허물어져가는 건물들을 매입하고 한국의 선토리니로 만들어야 한다며 문화재 보존 사업을 추진하려는 손혜원 의원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러면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의 태도가 급변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 잠재적 가치가 있는 일, 그런 일을 손혜원 의원은 발벗고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인생을 건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손혜원 의원 기자회견문을 읽고 들으며 정말 손혜원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대를 졸업한 다음 문화예술계에서 저도 약 14년, 15년 정도 있으며 존경해온 큰 어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버티지 못하게 될까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데 황심소 황 박사님께서 이 사태의 본질과 손혜원 의원이 이 난국을 돌파할 힌트를 주세요. 혹여나 댓글도 어떤가 싶어서 봤는데요. 캡처해서 보냅니다. 어찌 보면 칭찬받아야 할 일을 한 사람에 대해 SBS 필두로 조중동은 왜 맹공격을 가하고 있을까요?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이 들어와서 목포가 무엇이 좋아졌나요? 저는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에 대한 평가를 바꾼 건 마치 자기 세력에 대해 견제하는 느낌이 드는군요. 아, 그렇군요. 사실 지난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방송을 할 때 우리가 손혜원 의원을 깐 게 아니냐, 특히 저가. 그리고 역시 저 황 박사님 모두 까기 신공이 발휘되고 있다, 뭐 이런 댓글을 올려주시고 진짜 방송을 난장판으로 만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손혜원 의원 사태의 본질과 손혜원 의원이 이 난국을 돌파할 힌트를 달라고 사연이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손혜원 의원 이 사건의 본질은 뭔가요? 이게 이슈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아니면 문제가 뭐예요? 뭐가 진짜 문제예요? 부동산 투기했다고. 손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투자를 한 거예요. 자, 이게 투기냐 투자냐, 이게 이슈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익의 그 이슈가 아니라고. 이슈가 아니면 뭐가 이슈예요?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보는 거는 SBS 필두로 조중동인 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조중동의 관점, SBS나 조중동 어떤 관점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익 관점에서 이익 이익의 관점. 관점에서 손혜원한테 이익이 되고 지금 거기에 관련된 예. 태양건설은 SBS는 이익이 적어진다. 아니 그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익 관점에서 보는 거가 투자냐 투기냐 이 관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닌가요? 이익을 관점으로 해서 투자나 투기나 그러니까요. 네. 이익의 관점으로 누가 이익을 받냐 안 받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투기나 투자냐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마치 부동산 개발업자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거는 지난번 우리가 손혜원 의원 이슈에 대해서 공직자의 기본 자세, 공직자의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공직자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할 때 공직자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공직자 재산 공개에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손혜원 의원은 만일 누구나 다 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누구나 다 하는 이 부동산 투자를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조카 이름으로 또 남편 이름으로 된 재단 이름으로 한 거거든요. 이거는 공직자 윤리법이든 공직자 재산 등록법에 의하면 차명을 활용해 가지고 재산을 언닉한 행위에 해당해요. 근데 본인이 인터뷰하기를 자기는 그 재단으로 한 이유가 일부러 그랬다. 왜냐면 재단에서 그거를 팔아서 이익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익될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MB도 일부러 청계대단을 만들어서 재산을 돌리고 모든 재산을 돌리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재산을 숨기고 돌리겠다라는 의도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는 근데 돈이 아주 많으신 분은 스위스 은행에 맡겨요. 그리고 이자를 스위스 은행에서는 안 줘요. 보관료를 떼가요.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당연히 묻고 싶죠.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 또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를 사랑하고 또 뭐 내가 지지하는 민주당에서 있는 분이 지금은 이제 탈당을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 편이고 내하고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한 거는 더 좋은 뜻이 있겠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이 사연을 보내신 분도 존경하는 어른이라고 그랬잖아요. 존경하는 어른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난 더 댓글도 그렇게 그럼요, 모두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존경하는 어른을 난 손혜원 의원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했겠어요? 싫어하는 마음으로 했겠어요? 좋아하는 마음.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내가 법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변호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공무원은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냐고.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재산 공개할 때 그거를 밝히면 되는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조카 이름으로 하고 재단 이름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찔리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또 본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거 조카한테 진짜 준 거라고 차명 이런 게 아니고 중요세에 대해서 준 거. 그렇죠. 좋아요. 그것도 네. 좋은 고무니까 줬어요. 난 그거까지도 뭐라고 네. 안 그래. 조카한테 줬어. 정료서까지 냈어. 네. 와 훌륭해요. 나도 그런 고무 있으면 좋겠어. 우상호 의원 또 나와가지고 누가 증여세 내면서까지 그걸 주냐고. 맞아요. 그거 훌륭해요. 그럼 남편 재단으로 한 거는요? 그건 또 본인이 KBS 인터뷰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재단으로 하는 걸 내가 이익 보려고 하겠냐고. 그렇죠. 네.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남편 재단으로 한 거니까 본인이 재산 등록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카한테 정리서를 했으니까 진짜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진짜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그까지 이제 일단 다 우리 수용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MB 같은 그런 찌질한 인간이 아니에요. 됐죠? 네. 그거 다 받아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요. 본인이 그 땅을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문화재 위원이에요.
소위 말해서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럼 그 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그 공적으로 이런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하면 그 위원회에서는 뭐를 하게 되느냐 하면 본인이 산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또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포 고 손혜원 의원이 참 운이 나쁘지. 본인이 산 그 집이나 그 땅이 그 지정된 이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된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이분 진짜 운이 나쁘죠. 하필이면 그 안에 다 단체 있어. 거리로 지정한 첫 케이스에 딱 걸리셔가지고. 그리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분이 운이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본인이 보면 안 뭐라고 되지. 말을 했냐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하신 거라고 그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부분은 1,100억 원 예산 지정이 그 박지원 의원이 예결위원 이 에서 때문에 한 한 일이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을 내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 지역을 문화재 지역이라고 지정하라고 전혀 안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그냥 그거 지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끌어서 그 지정을 했대요. 야, 박지원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지 않아요? 박지원의 빅피처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공직자가요. 난 공직자 아니더라도 알겠더구만. 그런데 공직자 아닌 내가 딱 보니까 지난번에 상기 신도시 발표하고 운운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딱 보면 어디 뜰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땅을 내가 내 조카도 뭐 살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야 조카 내 돈 줄 테니까 너 좀 사. 그리고 니한테 돈 주는 게 조금 곤란해질 테니까 내가 종려세까지도 다 내줄게. 훌륭한 삼촌 고모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손혜원 의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자기 명의로 하거나 자기 자식 명의로 그렇죠? 하지 않겠어.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저가 국회의원이야. 뭐 그래도 또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됐어. 그리고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재단에 했어. 그런데 내가 또 그걸 해놓고 보니까 그 지역에 그거를 문화재 거리로 조성을 한대요. 그리고 돈을 국가 예산으로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거기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그 땅을 빨리 팔든가 빨리 그거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역시 하늘은 참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내같이 안목이 있는 사람을 돕는구나.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거죠. 왜냐면 남들이 내가 그걸 미리 알고 이 땅 사놨구나라고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일까요? 아니면 에휴 설마 그런 생각을 하겠냐? 설마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겠냐? 설마 나를 그렇게 뭐 그럴 때 되면 난 문화재를 사랑했어. 그렇게 샀다고 진짜 이야기했지.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본인은 문화재를 본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그렇죠. 딱 만약에 해버리니까.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은 손혜원 의원은 진짜 문화재를 사랑한다고 하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내가 이익 때문이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 팔아버리고 정말 내가 이익 때문이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그렇죠. 한다면 사랑한다면 다 그렇죠. 포기하고 갈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본인이 산 그 값으로 실제로 목포시에 그거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본인이 민주당을 탈당할 게 아니라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목포시에 내면 돼요. 그리고 조카한테도 고모가 사랑한 마음이 너무 지나쳤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목포시에
목포시도 안 그래도 살려고 한대요. 그래서 본인이 사고 거기에 뭐 제세 공과금까지 다 붙여가지고 그동안 언론값도 아니야. 자기가 사고 했던 거 그거를 만일 손 의원이 뭐 이번 달 안이나 다음 달 안에 목포시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목포시는 이미 또 예산이 다 확보됐대요. 다행스럽게도 이 박지원 이 의원이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고 싶다고 목포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갑자기 지금 손 의원 이 논란이 돼가지고 가격이 지난 한 달 사이에 또 30%도 올랐대. 그리고 벌써 작년에 문화재 지정이 되고 나서 이미 두서너 배 올랐대. 그랬더니 손 의원은 아니 내가 안 팔았는데 이걸 안 했잖아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훌륭하신 분이라면 내 손에 한 점 흠이 되는 것도 나는 견딜 수 없다 싶으시면 진짜 목포를 사랑하고 문화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당장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목포시던 아니면 SBS하고 인터뷰를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본인이 아까 어디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왔다며요? 예. 아니 거기 나와가지고 되게 그러면 적극적으로 본인 TV 그 유튜브 채널도 막 계속 그렇죠 올리시고, 하죠. 네. 거기 나와가지고 당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값에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 내고 낸 거 그거 해가지고 그대로 내가 어차피 산 거래 그거는 있잖아. 그걸 그대로 목포시에 다 그걸 하면 진짜 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거 그거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뭐 국회의원을 굳이 내놔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 의사소통에서 이분의 진정성 문화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나온 거에서 뭐 내가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 내가 그냥 칼을 하고 죽겠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으시니까 만약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 직을 걸고 나를 믿게 해요. 근데 아이, 그분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직이. 의원직이 별로 네, 중요하지 네, 않은 네. 그렇죠. 그분은 그 본인이 뭐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라고 내가 그리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그다음에- 정청래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나온 건데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진짜 문 대통령한테도 누를 안 끼치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이분의 진정성을 믿어주겠죠, 그죠? 네. 네. 그럼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혜원 의원이 이 난국을 돌파할 힌트를 준 거죠. 네. 네. 근데 목포시가 찌질하게 아니 그래도 네가 상값을 해야지 우리가 그 제세 공과금 그까지 줄 수는 없다. 택배비 그건 네가 내야 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안 하겠죠, 그죠? 네. 간단하네. 더 이상 그러면 우리 손혜원 의원의 그 진정성과 그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 길이 남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분은 진정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언론과의 무슨 전면전, 특히 SBS 막 이런 식으로 아니 나를 건드렸으니까 나를 건드리면 이 황모 박사 교수처럼 찌질한 인간은 그냥 조용히 그냥 아유 제가 뭐 이러고 겸직 금지 위반 아니 교수가 사립학교 교수가 겸직을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수는 직을 여러 개를 해도 된다라는 유일한 직업이 교수예요. 그리고 겸직을 하면서 저는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근데 겸직 금지 위반했다고 그거를 가지고 목을 자르는 것까지 당한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도 제가 억울하다고 이분처럼 막 나서가지고 그때도 항심서 있었어.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물어봐도 사람들이 잘린 놈이 조용히 있어. 그리고 내 변호사 했던 그 변호사는 조용히 계셔야 됩니다. 조용히 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이 생각으로 지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역시 정치 권력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되니까 언론 다 나와. 내 SBS 고발하겠어. 검찰 조사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분처럼 그 말을 더 믿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이 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아 근데 황심소 듣는 분들은요. 에휴 저 자식이 뭐. 아 이런 비슷한 사연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황 박사님이 연대에서 잘린 거는 저희들에게서는 축복입니다. 황 박사님이 연대에 계속 계셨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황 박사님 개인한테는 아픔이지만은 황 박사님과 상담을 받고 황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또 사실 여러분들이 저거 연대 교수를 했으면 지금 여기서 같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겠어요?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인심이 이런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손혜원 의원한테 제가 이걸 주면 손혜원 의원이 그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으실. 못 받는다뇨. 지금 손혜원의 진정성 이분은 지금 자기 목숨도 내놓고 전 재산을 국가에 환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가 끝나면 당적을 버린 걸 다시 돌려놓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검찰 수사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라는 거는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서 정권의 멍멍이 역할을 하는 게 검찰이지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게 검찰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찰은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게 아니라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아니 본인이 전 재산 필요 없어요. 그냥 목포에 본인이 사신 거 그거를 그냥 상값에 그냥 목포시청에 팔면 되는데 목포시청에서 안 산다고 그러던가? 예산도 있고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간단한 거를 제가 손혜원한테 알려주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분은 자기한테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겠다고 하는데 왜 그 목포 상권을 안 내놓으시는 그러게. 사랑하니까 박물관을 꼭 해야 되거든. 아니 본인이 나중에 그 박물관도 나전 7기 박물관도 다 목포시하고 국가에 맞아. 헌신을 하겠대요. 네, 그렇게 얘기는 하시죠. 네, 이미 언론에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거를 지금 하나 본인이 죽고 나서 하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하면 관리비를 본인이 안 내도 되고 더 좋은데 이랬을 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진정성이 진정성인가요? 아니면 진정성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기본적으로 평생 살아오면서 한 일이 뭐예요? 브랜드 이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처럼 우리가 처음처럼 먹으면 처음처럼이 돼요? 안 돼요. 처음처럼 먹었는데 두 번째 먹은 것 같고 100번 먹은 맛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저거들끼리만 민주당이에요. 끼리끼리 민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브랜딩을 했던 거는 이 실제를 브랜딩한 게 아니고 그 실제와 반대되는 거를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실제라고 주장하는 일을 이분이 평생 해오셨던데 이분에게 있어의 문화라는 것은 문화라고 적고 투기로 실속을 챙긴다 이렇게 되고 진정성이라고 하고 브랜딩이다라고 하는 혹시 그렇게 심리 분석을 하면 제가 너무 이분을 까는 건가요? 저 질문한 게 있는데 네. 그 간송 선생님의 그 간송 사례, 전영필. 네, 그 올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하고 이분의 사례에서 딱 차이점이 뭐라고 그분은요 본인 돈을 가지고 그것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을 가지고 일본 놈들이든 또는 심지어는 국내 사람들이든 또는 영국 사람들이든 영국의 어떤 인간이 청자를 완전히 막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를 팔까요? 그랬을 때 엄청나게 불렀어. 기와집 그 당시 어리어리한 기와집 한 채 값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이거는요 그 값이 아니에요. 기와집 10채 값이에요. 이래가지고 기와집 10채 값을 주고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그거는 불쏘시개를 훈민정음 해례본인지 누구 이 어떤 그림 불쏘시개라는 거를 어떻게 누가 지금 이걸 불쏘시개를 내한테 팔아 해가지고 산 거를 어떤 이 거강꾼이 이거를 사시겠어요. 얼마? 그랬더니 쌀 10가마. 얘가 지금 뭔 소리는 이거 쌀 100가마야. 이렇게 샀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분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안 팔고 네. 안 팔고 그거를 지킨 거죠. 지키다가 당신이 살아생전에 박물관을 만들고 그 박물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도 당신 돈으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간송 선생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존경을 받는 거예요. 문화재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한테 문화재 팔러 온 얘가 이거 100만 원입니다. 야, 너 진짜 보는 눈이 없네. 이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짜리 가치인데 자, 1000만 원 받아가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문화재 간송 선생만큼 많이 산 그 이건희 씨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이병철 씨도 문화재 사랑한다고 엄청나게 문화재 많이 끌어모았는데 이병철 씨는 달라는 거에서 그대로 돈을 주기도 했지만 간혹 깎기도 했대요. 네. 지금 손혜원 의원도 논란이 또 나오는 게 그 나전칠기를 장인들한테 200만 원에 사서 1000만 원에 내놨다 그랬나? 이거 정확치 않아서 하여튼 네. 그 어렵게 사는 장인들 일자리 제공해주고 네. 장인들한테 일자리 창출한 거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되죠. 저 이름도 없는 장인을 발굴해가지고 이 어디 박물관에 팔게 하고 미술관에 팔게 했으면 납품을 잘하게 되면 그거 그 장인이 앞으로 독립하는 데 도움을 했으면 그것도 은혜를 베푼 거지. 왜 그것까지. 아니 그 차이점을 저는 거기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보장을 하고 월급을 준 게 아니라 월급을 주고 판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 훌륭한 경제 행위를 한 거죠. 아니 엔터프레니어십. 여러분들도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별별 없잖아요. 별별 없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방송을 기획하고 이랬을 때 앞으로 황상민 TV가 지금 썰전 수준 이상으로 팔린다.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내가 조금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생기면 내가 그걸 다 입마입하기 힘들잖아. 한번 미팅 때마다 이제 회의비, 기획비라고 하다못해 10,000원, 20,000원 택시비는 내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 아, 역시 우리 사르 선생이 확실히 힘들어. 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 차이점, 그 간송 선생님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때 그 가치를 엄청 매겨서 그 돈을 주고 샀다고 하셔서 저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간송 선생은 진짜 문화재를 사랑한 거예요. 네.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값은 100만 원이면 내가 사랑하는 이 가치는 1000만 원이다. 해가지고 1000만 원 값어치를 했기 때문에 장사꾼의 입장에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사랑은 이병철 씨나 홍나희 씨의 문화재 사랑 수준이 아니라 간송 선생 정도의 문화재 사랑을 해야지 사랑이지. 너가 어떻게 감히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의 사랑이어야지 사랑 타령을 하지. 너가 어떻게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을 사랑이라 하면 그거는 성춘향의 성이지. 단어를 그렇게 막 쓰면 안 돼요. 그 성은 SEX. 그래서 수청의 사랑이지. 수청을 하라 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하면 그거는 안타깝죠. 이제 아시겠어요? 이 차이가 있는데 손혜원 의원의 문화재 사랑은 그거는 성춘향이를 보고 수청 들라고 하는 사랑이지. 근데 이제 문화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박물관을 가거나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분의 사랑도 되게 사랑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걸 그건 그런- 마치 네. 이 앞선 사연에서 네. 김광수를 김광수 존경하는 마음과 뭐가 네. 다를지.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예요. 이게 이 질문을 보내주신 분도 본인이 그냥 평범한 문화인으로 문화예술인으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나도 손혜원 씨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냥 문화예술인이든 또는 본인이 광고하는 브랜드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마음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국회의원인데 어떤 국회의원이냐? 보건사회부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이다. 보사위원회.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있었다. 거기에 위원이다. 그런데 목포에 뭐 그 땅을 샀고 그랬다. 그것까지도 내가 뭐라고 참 하기 뭐 그게 어땠어? 대한민국 공무원 치고 지 관련된 거 가지고 차명으로 하고 또 뭐 이 친척들한테 팁 줘가지고 뭐 좋은 일 하게 하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무원이 뭐가 가냐면 내 동생도 공무원이에요. 근데 동생 자주 안 만나요. 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도 이 간혹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럼 동생한테 물어요. 너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뭐니? 그러면 형님 공무원이 하는 일은 민간인이 물으면 안 됩니다. 라고 딱 이야기해요. 그런 거 묻지 말고요. 그래서 웃기는 공무원이 야 공무원들이 야 형한테 좀 네가 아는 거 좀 이야기하고 형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게 다 형제간의 우애지. 형은 무슨 이상한 공무원들 이야기를 듣고 공무원은 사적으로 누구를 만나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태도고 윤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하고 사이가 안 좋은 동생이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혜원 씨를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사회생활 시작을 하지 않아서 그렇나라는 생각이 더 든다는 거예요. 우리 다산 선생이 이야기한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본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약간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제가 오늘 솔루션 줬죠? 네. 그 솔루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공무원으로 받아들이질 않으시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이분이 지금 SBS하고 싸우겠다고 하고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고 온갖 언론에서 나와가지고인데 본인의 아이덴티티는 공무원이 아니라 권력자예요. 그리고 그 권력은 내가 하는 것은 옳은데 내가 하는 것은 내 진정성으로 한 권력자인데 네가 뭔데 까불어 라고 하는 권력자의 심리에서 이분이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더라라는 걸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연주신분이 뭐 박지원 의원하고 뭐 대해서 또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박지원 의원은 뭐 나름대로 권력자로서 또 권력이 있었던 사람 목포에서 벌써 지금 삼선 의원인가요? 뭐 목포에서 목포 터줏대감으로 지금 잘 지내는데 왜 박지원 의원을 긁고 넘어져요? 박지원은 싫어하나 봐요. 아니에요. 박지원 의원이 목포 국회의원인데 본인이 목포에 침발랐지 않았냐라는 오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자기는 목포에는 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대신에 목포의 권력자라는 저 박지원 배신의 아이콘 이 아이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손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쭉 한 거는 본인이 진짜 이 사건의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초점을 파악을 해서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내 권력을 가진 나를 건드리는 놈 다 죽여버려. 그리고 나를 건드리는 거는 내 권력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업무의 산실이다 라고 하는 이 반응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거는 그걸 바라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그걸 믿고 싶어가지고 막 태형건설이 뭐 음모론이 막 나오고. 왜냐하면 네. 그렇게 막 이제 이 손혜원 의원을 지지하는 또는 손혜원 심지어는 이때 그 같은 당에 있었던 우상호 의원 네.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했으니까 이건 투자다.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경찰 출신 그 경찰대 있던 표창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죠? 이 지금 내로 남불 그 딱 그 상황에서. 야, 네. 그 우상호 표창원이 다 민주당 안에서 그나마 뭐 좀 나름대로 이 문재인 정권을 잘 대표하고 또 나름대로 박근혜 정권이나 MB 정권과는 다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 우리 편이 하면 다 괜찮아. 다 좋은 뜻이야. 다른 편이 하면 다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야. 이 모습을 보일 때 이 모습이 이분만이 아니라 국민들, 시민들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편가르기를 하는 네. 전형적인 편가르기 싸움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지금 이 나라에서의 언론이나 정치는 패거리 싸움. 그게 피해의식이 좀 있거든요. 피해의식이 아니라요. 네.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서는 패거리 싸움이에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깡패들의 패거리 싸움과 동네들끼리의 패거리 싸움. 그리고 그 속에 너는 어디야? 너는 좌측이야 우측이야? 너희 집 동네가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이 상황인 거예요. 영남 호남 그 패거리 구도로 그래놓고 민주당 항상 하는 소리가 우리는 지역 통합이에요. 지역 통합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뭘 써요? 네, 문화재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태양건설 운운하고 SBS 운운하고 목포 개발 아파트 짓던 중원건설이에요. 난 태양건설이 목포에 아파트 짓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목포에 21층 주상복합 짓는 건 중원건설이에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중원건설이 21층 짓는 거 본인 반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걸 교묘하게 돌리는 거는 손혜원 의원이 지금 다양한 연막 전술을 쓴다고 봐야 돼요. 문화재 그렇죠. 연막 전술도 문화재 관리 기법에 포함이 되긴 해요. 예, 보존 기법인가? 네. 주변에서 다 같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건 패거리 싸움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자, 황상민 TV는 문화재를 사랑하는 분에 속하지도 않고 문화재를 돈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 중간 지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분들의 모임입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일단 잘 살기 앞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분들 황상민 TV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2019년 황심소가 황상민 TV를 개국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언해 우리 삶의 멘토 역할을 한 황심소가 이제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